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지도부는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추천할 명분도 권한도 없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어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의 정비와 쇄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 원내대표가 좀 명예롭게 이선을 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건 새로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고 본인은 물러가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이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우리 당이 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사는 게 맞다. 또 완전히 새누리당이 순간 민심 파도에 의해서 우리 새누리당 후가 난파 좌초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키라도 배 키를 우선적으로 잡고 있는 거야. 나라도 버텨야 한다. 자, 원유철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비대위원장 됐잖아요. 그런데 곳곳에서 안 된다는 불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버틸지 아니면 이 자리를 버릴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논란이 되는 건 바로 이런 지지율 때문이잖아요.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 원내 일당을 내준 데 이어서 지금 4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민주에 추월을 당했습니다. 네. 30.3%가 1위가 더민주고요. 그다음 새누리당 27.5%, 국민의당보다도 지금 뭐 좁혀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원유철 원내대표 내려오시라. 빨리 새로 원내대표 뽑은 다음에 비대위원장 맡겨야 된다고 얘기한 분들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이 많은 분들이에요. 5명의 반기를 든 분들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인가요? 자, 박성훈 국장 어떻습니까? 네,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2010년에 박근혜 그 당시는 전 대표라고 흔히 불렀습니다. 그냥 네. 의원이었는데 비서실장을 맡았던 적이 있고 또 18대 실제 대선 때는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던 측근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측근 5명 중에 꼽으라면 이학재 의원은 들어가는 네. 이런 분이고요. 그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혁 소장파 이런 의원이지만 사실 대선 때는 일종의 박근혜 후보와 연대를 해서 비대위원장을 옹립하고 하는데 또 가까운 이런 공을 세웠던 이런 분이고 김세현 의원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주광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두 번째의 정무비서관을 그 낙선한 그 전직 의원 신분으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모셨던 말하자면 비서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던 이렇게 어떤 비방만이 아니라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원유철 대표 체제로 원유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내부에서까지 얘기가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원유철 비대위원장은 직접 얘기를 했네요. 난 안 하려고 그랬다 그러네요. 네, 원래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강권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다. 김무성 대표가 당신까지 떠나면 모든 게 흐트러진다. 총선도 이 마당인데. 근데 사실 김무성 대표하고 거의 저 원내대표로서 원유철 원내대표 사사건건 대립하셨었는데 저렇게 또 이번에 저렇게 강권을 한다고 또 덥석 받으셨다. 이것도 사실 약간의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어쨌든 본인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라도 책임 안 지면 도대체 이 당을 누가 책임지냐 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 억울해하면서 저런 식으로 당직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이제 과정,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과정을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거든요.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몰린 거네요. 강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강권 받은 것이 달콤한 사탕이 일부 들어있으니까 이제 강권이라 하면서 입안에도 넣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저는 뭐 솔직한 얘기로 누가 그러면은 지금 이 당을 이끌어 갈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무슨 해법을 내놓을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유철 원내대표가 지금 이 입장에서 나설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이 지금 상황이 지금 난파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난파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다시 키를 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죠. 자, 그럼 김무성 원내대표는 왜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을 밀었을까요? 그 김무성 전 대표로서는 일제감치 그 총선 끝나면 머지않은 시간 안에 대표직을 그만두겠다.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승리했을 때는 멋지게 떠나는 그러면서 대선 주자로 이제 직행하는 꿈을 꿨을 것이고 패배했을 경우 계속 그 대표직에 몰려앉으면서 패배의 책임을 다 혼자 뒤집어 쓰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빨리 한시라도 손을 털고 떠나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면 원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면 네.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비대위 회의를 소집하는 소집권자입니다. 네. 근데 소집권자가 비대위원장 자체를 맡을 수도 있고 네. 자신이 맡지 않고 누군가 소집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모시는 이러한 말하자면 중간에 심부름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김무성 대표로서는 다른 사람을 다시 옹립하고 이런 데 혼란의 시간이 생기면 네. 김무성이는 자기 책임 안 지고 빨리 털고 그냥 숨어버렸다. 이 얘기를 혼자 그 비판을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아까 얘기한 비대위 소집권자인 원윤철 원내대표에게 네가 맡으라 네. 라고 하면서 손 털고 지금 빨리 지금 숨어버린 이런 모양새가 된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 장면, 이제 옥새 파동 때 부산에 내려간 당 대표를 찾아 원내대표로서 내려가서 저녁 식사하는 모습인데요. 자, 저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을 겁니다. 바로 선거 치르기 한 며칠 전이 상황이었잖아요. 자, 저 2주 전 저 모습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에서 나온 얘기 중에 보니까, 당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보니까 이번에 총선 치르게 하기 위해서 선거 홍보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걸그룹 AOA 멤버인 설현, 지금 나오고 있는 설현 모델이 홍보 영상 제작하는데 6억 4천만 원이나 줬다고 합니다. 이게 동영상 3개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화장품 바르는 모습이 나오죠. 네. 저렇게 화장품 고르듯이 신중하게 네. 후보도 골라달라고 해서 이게 여성 비하 논란까지도 조금 있었거든요. 저거 말고도 휴대전화를 흉내낸다거나 아니면 어머님 생신을 찾아가 뵈면서 왜 선거 날에는 가지를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찬반 논란이 자고 있었는데 하여튼 6억 원이면 꽤 많은 돈이고요. 전체 10가지 영상 제작하는데 7억 2천여만 원을 썼는데 네. 뭐 선거지로서는 다행스럽게도 20, 30대 그 선거 참여율이 높다 보니까 글쎄 이것이 과연 효과를 거두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면 너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썼다는 비난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상요, 저렇게 이제 공익 목적의 광고기 때문에 그 유명한 가수들이 뭐 광고 모델료를 많이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들은 저걸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네. 과연 설현이라는 모델이 다른 물건을 파는데 나갔으면 얼마나 받았을까. 네. 그런 거를 좀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런 공익 광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누리 광장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국가의 뭐랄까요 오파를 하는 그런 데서 어플라이를 해서 지원을 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한 다음에 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 없이 많은 돈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분 확상으로는 하여간 기분적으로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보시는 저 화면 속의 가수 설현인데요. 일단 총선 홍보 모델에 나섰고 제작비가 좀 많이 들었다는 논란이 여기저기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 공개를 요청했더니 숫자가 좀 나온 건데요. 자, 판단하신 분들에 따라 좀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